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은퇴 후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으로서의 생활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젠 칼을 접고 은퇴하였습니다. 옛 어른들 이야기에 청년기에는 매사냥, 그리고 또 승마, 중년기에 술, 그리고 장년기에는 자연을 즐겨라. 이렇게 어둡지 않게 따라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삶의 경험과 지혜는 말이죠. 실전, 체험에 의한다지요. 스승에게 많이 배웠지만 벗삼은 친구에게 더 많이 배우고 내 제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운다 그래요. 제 스승님이십니다. 이용각 교수님. 매년 3월 25일이 되면 작은 모임을 2016년 돌아가실 때까지 가졌었어요. 제 동료이자 제자들입니다.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년을 준비하면서는 라파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년 2년 전부터는 미얀마, 몽골, 이식 활성화를 위한 한 멤버로서 동참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고요. 이어서 베트남, 또 미얀마, 벵글라데시 같은 똑같은 목적으로 라파엘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요, 이 이시카케에서 강의를 하면서 큰 실수를 한번 했고요. 또 미얀마에서는 동물 실험을 하면서 거기 비뇨기과 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돼지 신장 적출하는데 제가 그쪽 인시점보다는 이쪽으로 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했더니 눈으로 슬쩍 웃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여마시 중에 미소인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실수는 말이죠. 그때 당신은 몰랐어요. 귀국해서 알았는데 베트남 이시카케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 슬라이드를 보였거든요. Saving Private Ryan의 이 Private Ryan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는 Saving Our ESRD Patient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청중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속으로 아이쿠 했습니다. 아니, 월맹이 통일을 했으니까 이게 적군 아닙니까? 미군이. 이건 큰 실수를 했었어요. 20년도에는 2020년에 미얀마, 방글라데시에 가서 역시 또 열심히 강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귀국하는데 직항이 없어가지고 태국하고 타이완을 거쳐서 오는 바람에 2주 동안 격리되었어요. 그때는 마치 제가 바이러스처럼 취급받았거든요. 그래도 방 안에 갇혀가지고 밀렸던 유튜브 영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알트루이즘, 이타, 이런 자리, 이런 뜻을 잘 아시죠? 사실 성공적인 삶은 이웃과 나눔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거래요. 그리고 나이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알게 된대요. 하나는 내 자신을 위한 손이고 또 하나는 다른 남을 위한 손이다. 그리고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세를 낮추는 것이고 점차 약해질 육체 대신에 영혼이라도 튼튼히 살찌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2막으로 저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들어왔습니다. 1577-1458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한 명의 뇌사자가 돌아가시면 14, 58, 5명 이상이 팔팔해진다. 그래서 1458이래요. 이식하면 살 수 있는 환자 한 분이라도 더 생명을 살리자. 저희 목표입니다. 뇌사자 장기는 말이에요.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돼야 됩니다. 이거는 나라가 컨트롤하거든요. 보건복지부, 또 관리원, 또 기증원 이렇게 나라의 장기를 정의롭게 분배해야 한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식에 관한 법률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장기 등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안구하고 골수예요.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에요. 장기 이식은 콩팥하고 간이 제일 많습니다. 그 외에도 심장, 폐, 췌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췌장은 인슐린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콩팥 이식은요, 안 한다고 즉시 돌아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혈액 투석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간실조랄지 심장, 폐는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증 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4만 명 이상이 기다린대요. 장기를 이식받으려고. 그런데 작년에 1년 동안 기다리다가 2천여 명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받을 사람은 무지하게 많은데 줄 사람은 너무 적은 게 지금 현 시점의 문제거든요. 6.8이 뭔지 아세요? 하루에 장기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 숫자랍니다. 꽤 많죠? 작년 2022년도의 장기 이식 통계입니다. 콩팥 2,000예, 또 간 1,500예 해서 한 3,500예 정도가 제일 많이 됐는데 그 중에 60%, 70%가 생체 이식이에요. 사체 이식, 즉 뇌사자 이식은 뭐 20%, 3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심장이나 폐나 췌나 소장 이런 것들은 다 뇌사자 장기 이식에서만 가능했죠. 2022년도 뇌사자가 405분이 내가 뇌사 됐으니까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가족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장기 기증을 하시고 밤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보통 한 분의 뇌사자에서 3개 이상의 장기를 이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다리시는 분 중에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1,300여 분이 건강을 찾았죠. 코로나 이후에 한 3년 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콩팥 이식도 그렇고 장기 이식, 뇌사자 장기 이식이 조금씩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왜 줄을까 좀 따져보니까 이 동의율, 가족의 동의율이 재작년에 36%였는데 올해는 31%더라고요. 조금 더 떨어졌어요. 그것이 왜 그럴까?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잘 만나지도 못하고 면회도 안 되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런 건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은 말이죠. 생체 이식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뇌사자가 많아지고 뇌사자 이식으로 또 DCD라고 Donor After Circulatory Death, 그러니까 심장사 후 심장이 그 기능이 안 된 환자에서 이식을 하자, 이런 거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건강할 때 장기 조직 기증 희망 등록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될까? 지금 우리나라에 200만 명 정도가 이 희망 등록이 돼 있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올려야 되겠죠? 이걸 좀 올리고 싶어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 기증원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육 홍보입니다. 또 하나는 선생님도 나중에 장기 이식을 받아야만 되는 수혜자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죠. 이 노래 아시죠? 최희진의 인생은 나그네 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답니다. 가져갈 게 없대요.
장기 이식은 말이죠. 장기를 주시는 공여자가 계시고요. 장기를 받는 수여자가 계시죠. 그런데 장기 이식을 받는 분은 수여자가 아니고 수혜자입니다.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장기를 기증하시는 분은 공여자지만 받으시는 분은 수혜자다.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여자들을, 뇌사자 장기 기증하신 분들을 안도연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예, 안도연 시인의 이야기고요. 또 어떤 시인,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대요.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정말 별처럼 아름답다. 이생진 시인의 시인입니다. 이렇게 장기 기증을 하시고 돌아가신 뇌사자분은 우리나라의 영웅이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20세의 대학생이에요. 무거운 짐 끌고 가시는 할머니를 도와주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뇌사가 됐습니다. 7분에게 장기 기증으로서 새 삶과 건강을 선물해 줬거든요. 이런 분은 우리 사회의 영웅이에요. 작년에 405분의 그 뇌사자 중에서 405분이 장기 기증을 하셨거든요. 우리 사회를 밝히는 촛불 같으신 분. 너무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저희가 장기 기증하시고 뇌사자로서 돌아가신 분들을 밤하늘의 별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런 가족분들을, 유가족들을 모시고 별을 그리다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요, 생명의 소리 합창단이 있어요. 가족, 유가족, 또 받으신 분, 장기 이식 받으신 분, 또 우리 기증원 식구들, 이렇게 해서 올해도 6월 달에 그 별을 그리다 행사, 장기 기증 유가족을 위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모자릅니다. 기증자가 모자라요. 그렇지만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태안 유조선에서 원유 리크됐을 때, 그때 200만 명이 자원봉사로 깨끗하게 했잖아요. 또 IMF 때 금 모으기 잘 아시잖아요. 전 세계에 이런 데가 없거든요. 또 저기 구례에 가면 운조루라고 있어요. 거기에 타인능해라는 뒤주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네 사람들 배고프지 말고 여기에 있는 쌀을 퍼가라. 누구든지 퍼갈 수 있다.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벌벅여사 잘 아시죠? 벌벅여사가 까치밥을 보고서 또 집에 가는 어르신의 무거운 지게를 보고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거운 걸 쥐고 가요? 제가 저 황소가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힘들 테니까 내가 좀 나눠 가지고 갑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한국 사람 너무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이다. 보석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하늘의 별이 되신 기증자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도너월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장기 기증원 식구들은 풍경이 되렵니다. 여러분은 바람이 되셔서 많이 불어주세요. 이 풍경 소리는 아픈 환자가 그렇게도 듣고 싶어하는 희망의 종소리입니다. 나도 오늘 밤하늘의 별이 될까? 밤하늘의 별은 오늘도 장기 기증, 몸이 아픈 사람들이 혹시 어디 있나 찾아보느라고 반짝반짝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입니다. 저는요, 수술을 하면서, 이식 수술을 하면서 이걸 봤어요. 수술실에서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오던 환자가 건강한 신장을 이식받자마자 즉시 소변이 나오는 것을 봐요. 이런 수술대에서 마구 나오는 소변은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나는 일이죠. 이것 때문에 이식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는 소변 보이시죠? 저는 2018년에 3,000예의 신장 이식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이제 칼을 접었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공여자분의 마음, 또 한 분이라도 또 건강을 찾아주자, 그러는 마음을, 그런 운동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파엘 시니어 아카데미 여러분, 멋지게 이타적인 마음으로 건강하게 사시는 인생에 큰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